자, 이제 이번 시간은 347로 갑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보니까 해제 등 신고, 다음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세 가지 있는데 이건 이제 신고 필증 받은 이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신고 필증 받았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해제 등 신고라는 걸 하시면 된다. 정정 신청은요. 계약서 내용을 신고서에 담았죠. 그래서 신고서 냈더니 신고 필증 받았지. 근데 사람인지라 신고서 쓰다가 실수로 잘못 썼다는 거죠. 그럼 신고 필증이 잘못 나온 거죠. 계약서하고 신고 필증이 일치가 안 되면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소에는 계약서 신고 필증을 같이 내거든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빠꾸돼요. 그럼 다시 신고 필증을 다시 받아야 되죠. 신고 필증에 해당 부분을 직접 수정을 해요. 직접 수정하고 여기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하면 새로운 신고 필증을 준다. 이걸 정정 신청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름이 신고라고 되어 있으면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가 있는데 해제 등 신고라는 건 해제 등 신고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을 직접 수정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정 신청이라고 지었네요. 다음 변경 신고는 신고 필증 받은 이후에 둘 간의 합의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계약서를 새로 썼을 텐데 이 새로 쓴 계약서와 신고 필증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변경 신고서라는 걸 내시오. 새로운 신고 필증을 준다는 얘기죠. 이걸로 등기하는 거죠. 신고는 신고서가 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부동산 등에 관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자, 동그라미 1번.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부동산 등에 관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된 경우에는 제가 있는데 밑줄 치세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당사자 또는 개공이라고 써 있죠. 당사자 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다. 그 말은 직거래일 땐 누가 하고 당사자가 하고 중개거래일 땐 누가 하고 개공이 해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직거래일 때 개공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직거래일 땐 당사자가 하고 중개거래일 땐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다. 밑에 참고 읽어드리면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법조문이. 네, 제출해야 한다라고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틀리게. 근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때의 내용 한 번도 안 됐으니까 제출하여야 한다 X라고.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제 신고서를 안 내면 구청에서는 우리 계약 깨진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해제 신고서를 안 내면 모를 테니까 어느덧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버렸고 취득세를 안 내면 가산세까지 내라라고 또 통지가 날라올 거예요. 그럼 어쨌건 그때 가서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하는데 그때 해제 신고를 하면은 계약은 없었던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거 안 내도 돼요. 가산세도 안 내도 되고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해제 신고서는 언제 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고 그리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도의 과태료도 없어요. 그런 의미로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요즘엔 내지 않아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좀 중요한 건데 왜 작년 5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라서 작년에는 어땠냐면 개공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래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을 꼭 받아와야 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직거래면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중개거래일 땐 개공이 서명 날인했잖아요. 그리고 개공이 신고 의무자일 땐 당사자는 서명 날인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개공이 혼자서 신고해도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 안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해제 신고할 땐 당사자 서명 날인을 꼭 받아와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계약이 깨졌는지를 확인받아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직거래일 땐 당사자 서명 날인하고 개공이 해제 신고서 낼 땐
당사자 서명달인 받고 개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야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토부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으려면 당사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당사자 두 사람을 만나서 서명 날인 받기가 쉽지 않더라.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사정으로 깼으면 복비를 받을 수 있는데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 계약 깨졌다고 그러고 안 받아. 또 전화했더니 안 받아. 카톡도 안 받아. 문자도 안 받아. 답장도 안 줘. 나중에 또 전화 차단시켰어요. 이 나쁜 놈. 또 전화했더니 전화번호 바뀌었네. 그래서 당사자 서명날이 받던 게 쉽지 않더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자. 개공의 해제 신고서 낼 때 개공만 서명 날인 하게 하자. 그냥 어차피 그래도 있지도 않은 해제 신고를 할 일 없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셋 다 서명 날이라는 건 틀린다. 개공의 해제 신고서 제출할 때 당사자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면 틀린 걸로 그러면 됩니다. 그냥 당사자 또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확인서 줍니다. 해제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내용을 확인한 후 해제 신고, 해제 등 확인서라는 걸 지체 없이 발급해 준다. 그리고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전 시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땐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 신고서 낸 것으로 봤잖아요. 거기서 매매계약 쓴 사람은 거기에서 해제 등을 하면 된다는 거. 해제 등의 메뉴가 있어요. 해제 등을 하면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겠다 이거죠. 해제 신고는 그 윗부분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정정 신청 갑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폐기 좀 해봅시다. 정정 신청. 정정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이런 의미의 그 밑줄 친 부분은 신고 필증에 아래 박스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라는 의미예요. 박스의 내용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고를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 기재 이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랬을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스 내용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외워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주소, 그렇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좋아. 개공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서재지. 뭐 이런 거 잘못 적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이게 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런 것이었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도 있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종류도 있고 부동산 등의 지목도 있고 면적도 있고 거래 지분도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외우는 방법은 자, 암기법을 잘 적으세요. 전주상사 비대 종류 지지면 이렇게 외웁니다. 전주에 어떤 가게가 있는데 상사가 있는데 그래서 비대를 사면요 어떤 종류의 사은품을 줘요. 뭘 줘요? 지지면이라는 라면 줍니다. 지지고 볶는 면, 지지면이라는 사은품을 줘요.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전이 뭐예요? 전화번호 앞에 순서대로 제가 만든 거예요. 전화번호 있고 주는 주소,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상은 개공의 사무소 상호도 있고 사무소 소재지. 그래서 전주상사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 상호, 사무소 소재지. 이게 전주상사. 그 다음 비대는 거래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둘 다 비율 들어있죠. 거래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비대. 종류는 건축물의 종류, 지지면, 지목과 면적과 거래 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박스 안에 주의 보면요. 작년 5월 달에 개정된 것이 있는데 토지 종류, 밑줄 보면 토지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와 지번은 정정 신청 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왜냐하면 정정 신청이라는 건요. 신고 필증에 이걸 정정을 해서 내면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바꿔줘요.
이거 왜 바꿨는데요? 왜 잘못됐는데 이런 거 안 물어보고요. 정정해서 내면 그냥 군소리 없이 무조건 바꿔줍니다. 근데 토지 종류를 정정해서 바꾼다거나 또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나 지번 이런 걸 바꾸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세금 같은 거, 재산세 같은 거 낼 때 산출세액 등의 변경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꿔줄 수는 없다. 그냥 바꿀 수는 없고 이런 거는 정정 신청은 안 된다. 정정 신청 안 되고 정말로 잘못 적었다면은 신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라. 다시 검증을 받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주의할 것들이에요. 주의할 것들이에요. 뭐는 안 된다고요? 토지 종류. 토지의 종류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종류는 뭐의 종류다? 건축물의 종류다. 건축물의 종류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소재지. 이것도 안 된다. 안 되고 지번도 안 되고 이거는 지목. 그 다음에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면적이다 이거야. 지목이에요. 지목. 그 다음에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면적, 지지면. 전주, 상사, 비례 종류, 지지면. 자, 시작. 전주, 상사, 비례 종류, 지지면. 자, 한번 해볼까요? 전화번호, 주소,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건축물의 종류, 지목, 거래 지분, 면적.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토지 종류, 소재지 지번이 안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 2번.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잘 되진 않아요. 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안 해줘요. 이름 바꿔줘 이랬다고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 내 맘대로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거래 가격 이런 것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거짓 신고했어요. 금액을 거짓 신고했는데 들통이 났네. 가서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그때 술이 들깨가지고요. 내가 숫자를 잘못 썼어요. 바꿔주세요. 이런 누가 과태료 받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절대 안 해줍니다. 뭐 가격, 중도금, 잔금 이게 돈 들어있는 건 다 안 해줘 무조건. 돈 들어있는 건 이따가 변경신고 쪽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없다. 박스가 중요합니다. 정정 신청이 되는 항목을 모두 골라라.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주, 상사, 비례 종류, 지지면 이게 바로 정정 신청 항목이다. 다음 2번 정정 신청 방법. 정정 신청하는 방법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치고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필증을 직접 수정하라고 직접 수정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라. 누가? 당사자 또는 개공이. 직거래면 당사자, 중개거래면 개공이. 어쨌든 주의할 점은요. 셋 다 서명 날인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아까 배웠던 해제 신고, 지금 정정 신청, 이따가 변경 신고 네 가지 전부 다 직거래면 당사자 서명 날인, 중개거래면 개공 서명 날인 하는 거예요. 셋 다는 건 없어요. 또 밑에 주의에 써 있는데 주의라고 돼 있지만은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신고 필증을 직접 수정해서 내기 때문에 별도 신청서, 신고서 이런 건 없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도 안 돼요. 자, 또 그다음에 3번도 작년에 신설된 건데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게 전주죠, 전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할 때는 해당 당사자 일방이 단독 서명 날인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우까지 둘이 다 만날 필요 없지 않냐. 둘이 만나야 되잖아, 서명 날인하려면. 한 사람은 대전 살고 한 사람은 부산 산단 말이야. 어디서 만나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전주는 혼자 간다. 시작. 전주는 혼자 간다. 전주 한옥마을 유명하잖아요. 혼자 간다. 전주,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서명 날인의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정 신청 들어가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야 된다. 지체 없이 재발급. 자, 이제 변경신고로 갑시다.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변경신고서를 내는 거잖아요. 변경신고서를 내는 건데. 자, 갑시다. 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신고 내용 중 아래 박스 내용이 뭐 되면 변경된 경우네. 이거는 이번에는 신고 내용이 뭐 된 경우? 변경된 경우. 저 위에 건 뭐고? 잘못 기재된 경우. 여기는 변경된 경우.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거든요. 정정 신청 대상을 다 골라라. 기업번,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렇게 써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신경 써드린 거예요. 변경되었을 때 언제까지? 등기 신청 전에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등기 신청 전에. 등기 이후에는 안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일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걸 1번에서 6번까지를 외우는 방법은 1번에서 6번까지를 묶으시고요. 자, 이거 외우는 방법은 비지면, 조가 중잔. 그리고 이제 7번, 8번은 제외라고 읽으면 되는데. 자, 비지면 조가 중잔 해보세요. 비지면 조가 중잔. 미지 영어로 바쁘다는 뜻이에요. 바쁘면 일찍 집에 갑시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지나가. 비지면 조가 중잔. 외우세요. 비지면 조가 중잔. 자, B는 거래 지분 비율. G는 거래 지분. 아까 이 B가 이 B예요. 이 B가 이 B. 똑같은 B예요. B.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여기 거래 지분. 면적. 여기 면적. 아, 그러니까 비지면은 공통이네. 비지면. 이거는 위아래 공통이에요. 자, 거래 지분 비율. 그다음에 거래 지분. 그다음에 면적. 비지면은 공통이에요. 비지면. 공통인 걸 일부러 앞에다 썼어요. 거래 지분 비율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고 거래 지분 이것도 다 되고 면적도 다 되고 참 조건 또는 기한 거래 가격 그다음에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조가 중잔 이게 돈 들어있는 건 다 변경 쪽이에요. 돈 안 들어있는 건 정정 쪽이고 이걸 이제 외우면 또 헷갈릴 수 있죠. 내가 외운 게 정정인지 내가 외운 게 변경인지 헷갈릴 수 있을 땐 돈 들어있는 건 다 변경 쪽, 돈 안 들어있는 건 정정 쪽이다. 미지면 조가 중잔까지 봤어요. 미지면은 공통이고 지금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 지나면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7번 공동 매수에서 일부 매수인의 변경. 근데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현재 매수인이 이렇게 2명입니다. 라고 신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지분은 2분의 1씩. 이렇게 신고했어요. 매수인이 2명이라고 신고했었는데 매수인이 변경되었다. 일부가 제외된다. 이 말은 한 사람이 빠져나간 거죠. B만 계약을 해지해서 빠져나가고 그럼 A는 지분이 B 거를 가져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지분이 바뀌겠네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이제 일부가 뭐 되는 경우? 제외되는 경우죠. 그런데 매수인이 추가될 수도 있죠. 매수인이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자, 추가는 A, B, C 이런 경우죠. 뭐 3분의 1씩으로 예를 들면 교체는 A, C죠. B는 나가고 근데 이 경우는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추가나 교체는 변경 신고 안 된다 이렇게 잘 적어두시면 되거든요. 추가나 교체는 제가 이 말 써드렸나? 오른쪽에 주의에 써드렸네. 주의에다. 써드리고도 모르네요. 자, 주의에 써 있습니다. 추가내거나 교체될 때는 변경 신고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추가나 교체가 되는 경우는 처음에 없던 사람이 들어오죠. 처음엔 A, B였잖아요. A, B였는데 C, C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처음에 없던 사람은 나중에 못 들어와요. 나중에 못 들어오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부터 거래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제외될 때만 허용해야 된다 이거야. 자, 오른쪽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등이 다수였는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이것도 일부가 제외될 경우만 해당한다. 부동산을 2개 산 걸 신고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빠져나가요. 이건 변경 신고돼요. 하나 추가되거나 교체되면 안 돼요. 새로운 부동산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검증을 다시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시작. 미지면 조가중잔 제외. 좋아요. 주의 1번 했고요. 2번.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부동산 등의 면적은 정정 신청, 변경 신고 대상에 모두 포함된다. 모두 포함된다. 미지면, 이건 공통이라고 했죠. 미지면, 공통. 그 다음에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변경 신고하는 것도 해준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자, 2번. 변경 신고하는 방법. 자, 어디 밑줄이냐면 거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 줄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신고서 낸다는 얘기고 직거래면 당사자가, 중개거래면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인하라는 얘기죠. 다만 3번. 뭐는 변경 없고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변경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변경 신고서만 낼 것이 아니라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라. 그리고 이어서는 제가 부연 설명 써드린 거예요. 이 경우를 빼면 뭐만 내라. 변경 신고만 된다. 원래는 변경 신고서만 내는 거죠. 원칙은 변경 신고서만 내는데 이때만 첨부 서류가 들어간다. 계약서 사본 등을. 왜냐하면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면적은 그대로야. 근데 가격만 변경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둘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 계약금 주고받았어. 중도금도 주고받았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가격만 더 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더 달라면 더 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매수인이 중도까지 치렀는데 깎아달라면 깎아줘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근데 매우 드문 일이겠죠, 이런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이, 아무리 너무 싸게 판 것 같아. 좀 더 줘요. 기본이다. 3천만 원 더 줄게요.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고. 매수인이,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싸게 판 것 같아. 나 이거 좀 얼마 돌려줘요. 기본이다. 3천만 원 돌려줄게.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볼 때도 믿기 어렵죠.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변경돼서 변경 신고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해주긴 해줘야 되지 않냐. 정말 그렇다면은 그러니 이때는 입증 자료를 내라 이 말이지. 입증 자료를 내라. 그럼 여러분 면적 늘고 가격도 늘었어. 당연한 거야. 면적 줄었어. 가격도 줄었어. 이렇게 변경신고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해줘야지. 해주는데 다른 조건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변경되었다면 입증 자료를 내라. 그래야만 믿어주겠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 경우 아니면 변경신고서만 낸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의에 3번에 써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만 변경하는 것도 변경신고는 가능하다. 자, 신고필증 지체 없이 재발급 해줘라. 밑에 예제는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51 신고서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해제 신고서, 해제 등 확인서, 변경 신고서 이런 게 있어요. 지나가시고 355 자, 드디어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이쪽에 되게 양이 많죠? 양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이 양이 많은데 문제가 많이 안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를 포기하면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꼭 해내야 돼요, 우리.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과태료 가는데, 원래 신고를 위반하면, 신고 쪽을 위반하게 되면은 무조건 과태료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신고 쪽을 위반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자, 3천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 제출했다.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추가 제출 요구 이런 거에 불응했다. 3천 이하 과태료다. 딱 하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것만 알면 돼.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다. 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는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이겠죠.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까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해서 매도인이 단도신고했잖아요. 계약서 사본 단도신고 사유서 냈죠. 이때 거부한 자, 이 자도 60일 안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거부한 자도 500이하 과태료다. 동그라미 2번은 2개 들어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인데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또 끊으시고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요자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당사자인데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했다. 또 거짓 신고를 요구했다 이거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조장 방조. 거짓 신고를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 아까 거래계약서 사본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조사 과정에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 제출했다. 500이하 과태료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옵니다. 시작.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요? 과태료가 제일 싸자. 제일 싸서 그런 거예요. 제일 싸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게 500이하 과태료고요. 3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이것은 둘이 실제 거래 간 가격의 5% 이하 과태료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박스 안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그렇죠. 금액을 거짓 신고한 거죠. 가격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 때릴게. 자, 2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밑에 주의에 1번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지금 제가 2번하고 3번을 주의입니다. 주의 2번하고 3번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경우는 이 경우예요. 거래 당사자가 자, 개공한테 거짓 신고 해주세요라고 요구했어. 거짓 신고를 요구했습니다. 개공이 거짓 신고했습니다. 자, 이게 들켰어. 그러면 A, B는 얼마 과태료? 거짓 신고 요구한 자. 그렇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죠. 자, 개공은 거짓 신고했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주의의 2번이에요. 이건 쉽게 이해되죠. 이건 쉽게 이해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A와 B가 있는데, 자, 이 값이 있고, 당사자가 개공에게 거짓 신고 해달래. 개공이 안 된다고. 걸리면 안 된다고. 걸리면 우리 셋 다 과태료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A, B가 괜찮아. 그냥 좀 해줘봐. 잘 안 걸리잖아. 좀 해줘봐. 개공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지금 우리 집안이 지금 청백리 봉사당 탄 집안이 절대 그럴 수 없다. A, B가 차사님 복비 더 줄게. 갑이 얼마?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래서 이제 개공이 당사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물러날 기미가 없어. 그래서 당사자한테 그러면 내가 당신 둘이 거짓 신고하는 걸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게 개공이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계약서는 내 이름 들어있잖아요. 계약서 찢어 없애버려. 계약서 없애버리고 직거래로 계약서를 새로 써줍니다. 직거래로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복비, 현금으로 바꿔요. 영수증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다 지우고 카톡 다 나가게 하고. 우리 앞으로 지나가다 만나면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를 네? 그렇게 한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서 개공은 거짓 신고를 도와준 거죠. 그리고 당사자는 뭘 했어요? 당사자가 거짓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게 걸린 거야.
걸려서 이제 공무원이 A, B한테 왜 거짓 신고했어요? 과태료 5% 때릴 거예요. 그랬더니 A, B가 뭐래요? 있잖아요. 사실은 저 사장님이 도와준 거예요. 사람이 참 치사해. 죽을 때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치사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당사자는 갑자기 직거래에서 신고한 것이었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당사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돼버려요. 중개거래가 돼버리면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아니잖아요. 신고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는 과태료를 줄 규정이 없었어 원래. 그래서 이걸 3년 전에 신설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을 때 과태료 주겠다. 그럼 이때는 개공이 얼마고 개공이 500 이하 과태료가 되는 거고 조장 방조 그 다음에 A, B A랑 B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 신고이기 때문에 얘들은 5% 이하 과태료를 때린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원래 짝이 다 맞게 돼 있다는 거. 거짓 신고 요구한 자, 거짓 신고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 거짓 신고한 자. 이게 짝이 딱딱 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대한민국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자, 이걸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 356. 356이 뭐냐? 이거 작년에 2017년에 신설된 제도인데 잦은 신고자에 대한 감면이 뭐냐면 이것도 한 지문으로 나왔어요. 작년에 문제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신고관청은 다음 4가지 위반 사실을 잦은 신고했다. 잦은 신고하면은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2번 묶으시고 3번, 4번 묶으시고 제가 일부러 순서 바꿔 썼습니다. 법조문하고. 자, 일부러 여러분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자, 1번, 2번.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이 부분은 좀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저는 법이. 자, 당사자인데 개공에게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한 자. 핵심은 거짓 신고 요구한 거지. 2번. 개공이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좋아. 이 경우죠. 거짓 신고 요구했다. 거짓 신고했다. 3번은 거짓 신고 조장 방조. 그렇죠. 거짓 신고 조장 방조했지. 근데 4번.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 신고했지. 아, 결국 이 넷을 말하는 거구나. 이 넷. 이 4가지 경우. 이 2가지 경우인데 이제 이거. 이 4가지구나 이게. 이거에 대해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자진 신고 뭐예요? 이거지. 자, 거짓 신고 요구했어. 근데 개공이 거짓 신고했어. 이제 그리고 이제 신고했더니 안 들키고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셋 다 이제 다행이다. 안 들켰네. 그랬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B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밤에 한숨도 못 잔 거야. 걱정돼 가지고. B가 보니까 나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어. 잠 못 자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B가 신고한테 달려가서 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밝혀버린 거야. 우리 어제 했던 거 있잖아요. 얘가 신고했던 거 있잖아요. 거짓 신고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다 실토해버린 거야. 실토하면 나는 과태료 면제, 얘네 둘은 독박. 이런 제도를 만든 거야. 치사해 정말. 이 제도를 도입했더니 효과 만빵이라는 거야. 효과 만빵.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고 요구한 자, 거짓 신고한 자, 거짓 신고 조장 방조한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 신고한 자. 이럴 경우에 자, 구체적인 기준, 대통령령 가봅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경 면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 박스예요. 자진 신고했을 때 감경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유 딱 4가지. 아닌 거 다른 거 찾으면 되는 거죠. 다른 거는 감경 면제 사유 아니에요. 아까 우리 다른 과태료 있었죠. 3,000짜리도 있었고. 네. 자, 구체적인 기준은 뭐냐? 밑줄. 신고관청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했네. 조사 시작 전에 자진 신고했다는 건 안 들켰다는 얘기지요. 안 들킨 상태에서 자진 신고했다 이거죠. 근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네. 첫 번째,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일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셋 중에 가장 먼저 온 사람만. 이 말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거짓 신고 요구했어. 근데 얘가 거짓 신고했어. 안 들켰지. 근데 다음 날
세 명이 같이 가서 우리 있잖아 어제 사실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토했다 이거야. 자진신고했어요. 셋 다 면제되면 누가 과태료 받습니까? 처음부터 거짓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거짓신고하고 다음날 가서 우리 자진신고하면 셋 다 면제해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가장 먼저 온 사람만 해준다는 거야. 가장 먼저 온 사람만. 그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협조해야 된다는 거지. 이럴 경우 과태료 아예 면제. 조사 시작 전은 면제. 자, 2번. 조사 시작 후. 조사 시작 후라는 것은 이제 편지가 날라온 거예요. 문서가 날라온 거죠. 이거 우리 거짓신고, 이제 신고한청이 보니까 거짓신고 의심스럽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시오. 이렇게 문서가 날라온 거예요. 문서를 발송했을 때를 우리가 이제 조사가 시작된 걸로 봐요. 이렇게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하면은 50%를 감경하겠다.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자만, 성실협조한 사람만, 그리고 신고관청이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했을 것,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조사 시작 후 전이면 면제, 조사 시작 후면 50% 감경,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양가로 3번. 감경 면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이거만 읽고만 하면 돼요. 자진신고하려는 계약과 관련해서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이미 통보되었다. 그러면 안 해준다는 거야. 당연한 거죠. 2번. 이번도 특이한 거예요.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동안 자진신고에서 3번 이상 감경 면제 받은 사람.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그럼 4번째부터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뭡니까 이것도? 상습범이네요. 인생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음날 가서 자진신고하고 엿먹이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이렇게 하고 다음날 가서 자진신고하고 또 엿먹이고, 또 석 달 있다가 이렇게 하고 또 자진신고하고 엿먹이고, 3번 해먹었으면 이제 1년 동안은 안 된다 이거지. 웃기고 있네. 어떻게 3번 이상씩이나. 자, 오른쪽은 자진신고하려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입증서류를 신고한청에 제출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내면 우리 못 풀어요. 못 풀고. 그리고 박스 안에 국토부령 21조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만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21조 1항입니다. 아까 조사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냐 이거지. 아까 조사 시작 전, 조사 시작 후 그랬는데 조사 시작된 시점은 신고관청이 당사자나 개공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서면을 발송한 때다. 도달한 때가 아니고 발송한 때. 발송하면 조사 시작된 거고 도달했어. 도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뛰어가야 되죠.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됩니다. 차 막히니까.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만 50% 감경하니까. 저 밑에 과태료 부과로 갑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합니다. 이 경우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한 신고관청. 여기는 등록관청이고 저희가 신고관청일 때 신고관청이 개공에 과태료 부과했어요. 이걸 언제부터 10일 이내 사무소가 있는 등록관청에도 홍보해줘라. 이런 제도가 됩니다. 이 단원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2장 368로 갑니다. 368. 제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 기본 이론이 제가 예상하기에 지금 36에서 37, 8 정도, 이 정도 강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저 급하게 가지 않고요. 꼼꼼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갑니다. 제가 그랬죠. 학원 강의는 24강씩 곱하기 3번 들어간다고 그랬죠. 3번 들어가요.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뺀 건 1, 2월 달에 뺀 건 3, 4리 하고 뭐 또 빠진 거 이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 번에 다 한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강의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닙니다. 네. 많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전 범위를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네.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속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암기를 하겠어요. 이해를 안 하고 어떻게 암기하겠습니까? 자, 이제 368로 가는데 2장 제목은
이 장은 이제 이번 시간으로 다음 시간을 걸쳐서 할 텐데요. 이 장은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취득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법의 내용이에요.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고 분법했죠. 이게 다른 법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두 번째 내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고도 있고 이제 허가도 있을 것입니다. 신고도 허가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외국인 등. 자, 369쪽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3조에 있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8조에 있어요. 법에. 이걸 각각 정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 외국인 따지지 않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는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줄,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했다. 자, 부동산 등의 매매 계약을 했으면 여태 우리 배웠던 뭘 해야 돼?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일장에 따라 하는 거죠. 그런데 매매 빼고 교환이나 증여나 상속이나 경매나 판결 뭐 이런 걸 공부할 거든 지금부터는요. 매매 빼고 나머지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할 때는 2장을 적용합니다. 2장을 적용해서 교환이나 증여나 상속이나 경매나 이런 것들일 경우는 8조에 따라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아니고요. 현황 파악입니다. 외국인 등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빡표에다가 또 이쁘게 정리해 드렸죠. 자, 부동산 등이 뭐였죠? 토지, 건축물, 또 주, 시건택, 도공산, 공급 계약, 또 분양권, 또 정비법에 따른 뭐 입주권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다 뭐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교환이나 증여나 상속이랑 경매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취득할 때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위에는 배웠고 이제 아래 걸 배우는 거죠. 지금부터 아래 걸 배울 거고요. 자, 허가 봅시다. 허가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제9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와 법 11조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는 누구만 외국인 등만 허가를 받는 구역 지역을 배우는 것이고요. 11조에 따른 허가구역은 일단 3장에서 배우는데 3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따라서 허가받고 실수의 목적인자면 허가를 내주겠다는 그런 제도인 거고 여기서 2장에서 배우는 허가는 특별히 외국인이 살 이유가 없는 땅 이런 땅에 대해서 외국인 등만 허가를 받아라는 그런 지역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시면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위에 거는 외국인 등만 허가를 받는 구역 4가지 있죠. 뭐 군사시설 보유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외국인이 살 이유가 없는 땅이죠. 네. 이거는 구조에 따른 외국인만 허가받는 거고 저 밑에 10조에 따른 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내 외국인 따지지 않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위에 걸 배우는 겁니다. 위에 거를. 자,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보면 신고는 아까 위에 이렇게 2개 있었죠. 이렇게 있는 거고 허가는 2개 있었어요. 이렇게 2개 있었는데 이 중에 1장 이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어디서 배웠고 1장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2장은 외국인 등만 신고라는 제도 또 여기는 외국인 등만 허가를 받는 땅 자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거 2장에서 공부할 것이고 이거를 2장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여기는 내 외국인 따지지 말고 투기가 우려되니 허가를 받아라. 이건 이제 우리가 3장에서 공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감이 오셨죠? 네, 일단 이해는 해야지. 외국인 등만 신고 허가 받는 이 제도를 지금부터 배우자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들어갑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요. 내국인, 외국인 별 차별이 없습니다. 별 차별은 없고요. 허가 대상 토지를 빼면 신고만 하면 돼.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 건물을 취득하는 게 전혀 제한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주의할 점은 이 법은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합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 등이 소유권 취득할 때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그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전세권이나 또는 저당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저당권, 임차권 이런 걸 주의하십시오. 저당권 취득할 때, 임대차 계약할 때 이런 건 적용이 안 된다. 소유권 취득할 때 적용된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 등 여기부터 바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두 중에 끊어지니까요. 외국인 등이 누구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그 다음 페이지 허가 이런 걸 쭉 배우고 2장 마치고 그 다음에 시간 좀 남으면 3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